자, 산호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기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서 산호에게 피딩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호를 키우기 위한 조건, 그리고 산호에게 피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호의 종류를 아셔야 하는데요. 산호의 종류는 지난 제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보가 키우기 쉬운 산호 위주로 나와 있기에 이 문제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산호의 사육 조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을 해수용으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해수용 조명의 적절한 광량은 산호의 성장과 사육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은 조명을 켜주셔야 합니다. 매번 조명을 껐다 켰다 하기가 귀찮거나 부담스러우시면 타이머를 하나 구매하시어 자동으로 전원을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질산염 수치가 낮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암모니아와 아질산에 취약하고 산호는 질산염에 취약합니다. 산호는 암모니아와 아질산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물고기는 질산염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짬뽕항을 목표로 한다면 물고기와 산호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수질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산호항을 위해서는 질산염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질산염은 물고기의 배설물 및 슬러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질산염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수를 통하여 질산염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재에 서식하는 혐기성 박테리아로 인하여 공기 중으로 질산염이 배출되기에 컨트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환수야말로 확실하게 질산염 축적을 막아줍니다. 또한 환수는 산호에 필요한 미량 원소를 보충해주기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물량의 약 10% 정도 환수를 해주면 좋습니다. 둘째, 해수어의 먹이를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니모가 건강해지면 밥을 하루에 10번을 줘도 계속 달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해수어항을 운영하면서 피딩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밥 달라는 고기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밥을 잘 먹는 그 모습이 행복하기에 사료를 많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료를 많이 주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성치의 변화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갑니다. 질산염이 증가하여 산호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많은 배설물 및 사료의 찌꺼기로 인하여 암모니아가 검출되어 물고기에게도 타격을 줍니다. 이틀에 한 번씩 아주 소량으로 물고기에 밥을 주시는 것이 물고기와 산호를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수어항의 관리는 그야말로 컨트롤의 미학입니다. 특히 짬뽕항은 더 그렇습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바다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야 있겠지만 크게 보면 온도가 변해도 한참 걸릴 것이며 물성치는 변화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해수어항은 그 넓은 바다의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컨트롤을 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컨트롤은 해수어와 산호를 건강하게 축양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비로소 재미와 힐링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스키머는 안정적인 물성치를 유지시켜주며 암모니아, 질산염 관리에도 좋습니다. 스키머는 단백질 덩어리와 생물의 배설물, 박테리아 사체, 먹다 남은 사료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슬러지가 썩으면서 암모니아가 되고 아질산으로 가는 생물학적 여과가 되기 이전에 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키머는 해수어항에 있어서 최고의 장비입니다. 물고기에게 추가로 용존 산소량까지 제공합니다. 산호항의 필수 조건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물성치입니다. 스키머는 산호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너무나 유용한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호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호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산호는 분명히 동물인데요. 먹이를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호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아미노산 등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코랄엑셀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동물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항에 먹이를 준다는 생각으로 어항에 투여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쉽죠? LPS류는 따로 피딩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하고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해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닥에 키우고 있는 산호 중 브레인과 같은 경우 LPS 사료를 주면 너무나 잘 먹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LPS 전용 사료를 준비했고요. 아크릴 관을 준비했습니다. 아크릴 관을 통해서 사료를 줘보겠습니다. 산호의 피딩은 불을 끄고 물고기가 잠을 잘 때 주는 게 좋은데요. 자, 한번 줘보겠습니다. 역시나 저리 좀 가라. 좀 가. 예상대로 브레인 산호가 먹이를 먹기 전에 물고기와 새우들이 다 뺏어 먹습니다. 물고기가 자는 시간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브레인 산호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원래 밤에는 저렇게 입을 벌립니다. 사료가 들어가면 입을 다물 것입니다. 다시 사료를 줘보겠습니다. 제발 새우와 물고기들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우는 사실 야행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먹었습니다. 입을 다물었죠? 성공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역시 새우와 고기들이 몰려들고 브레인 산호가 밥을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저리 좀 가라. 제발 가. 그럼 브레인은 따로 밥을 줘야 할까요? 사실 2달 이상 밥을 안 준 적도 있었는데요. 잘 삽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피딩도 필요 없고 LPS 전용 사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밥을 주면서 그때 떨어지는 사료를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브레인이 부푼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침강성 물고기 사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오스러운 브레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 수조에 잘 살던 셀핀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태가 좋지 않아 좀 비실비실 거렸는데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브레인 산호가 셀핀탱을 먹고 있었습니다. LPS 산호 중에서 버블이나 브레인과 같은 산호는 약한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신비하면서도 엽기적입니다. 자, 대강 산호를 키우기 위한 조건을 아셨죠? 다음 편은 산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산호별로 키우는 방법이 약간씩 틀린데요. 입문자가 키우기 쉬운 산호 위주로 산호별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수어보다
산호가 오히려 더 키우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이도가 낮은 산호일 경우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산호를 키우는 것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어와 산호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